자, 이제 오늘 우리 미술 세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마지막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체 우리 그 강의 커리큘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까지 오는데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이 과목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오셨지만, 그래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를 맞춰야 이 과목에 이제 이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 6학기에서 이 미술 세션. 그래서 이 미술 세션의 의미는 미술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냥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6학기는 전부 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데 목표를 하고 있어요. 5학기에서의 목표는 좀 더 어려운 부분, 되게 복잡한 부분들 하는데 이제 목표가 되고 있고요. 1급의 의미 자체가 이거는 다 정신과 질환까지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 질환을 내가 상담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1급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정신과 질환을 하려고 하면 약을 대체해야 되거든요. 약을 먹던 사람을 약을 끊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려면 그 수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1급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는 정신질환자, 아주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거고, 2급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 하실 수가 있겠고, 또 3급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1급이 그 정도인데 꼭 내가 정신질환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배우는 건 다 배우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배운 다음에 우리 가족만 하겠다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단순히 뭐 우리 딸과 미술을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정신병자와 지금 미술을 하는 거예요. 혹은 또 뭐 ADHD 아동과 이제 미술을 하는 거고, 야뇨증을 걸린 아이와 미술을 하는 거고, 또 뭐 이혼 문제로 괴로워하는 부부와 또 미술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미술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서 그려보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배워서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거 한 과목에 한 달이고 한 달 중에 4번 배우는데 한 번에 2시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거 한 학기를 배워도 모자란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경 연구법 이런 거는 진짜 한 학기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한 달에 완성으로 하니까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도 이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런 자격증을 따고 계속 이제 실습을 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복을 할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목 마치면 이제 스터디도 할 거지만, 스터디를 하면서 또 내가 배웠던 걸 또 누군가가 또 배우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맞아 내가 그거 배웠었지. 이게 또 반복이 될 것을 의미를 두니까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하지 않더라도 이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또 해보면서 느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음악 세션도 배웠지만, 성경 세션도 배웠지만, 세션은 이제 3가지라 세션을 3가지를 다 배웠지만 안 쓰셔도 돼요. 꼭 쓰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운전면허 다 따고도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필수적인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해보는 거예요. 상담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이게 지금 진전이 안 된다. 은혜에서 결심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결심해서 실천으로 넘어가야 돼.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죠. 있어요. 우리 지금 제일 경험이 많으신 우리 이정은 사모님이 이제 알고 계신데 그 단계가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다가 저는 이제 유료 상담이니까 하다가 상담을 중단해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만하겠다는데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소망을 변화의 소망을 갖게 해줘야지. 뭐 이게 전부인가요? 뭐 여기서 더 할 건 없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션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난 과목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담당자를 둬서 하기도 했지만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서 힘은 많이 드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냥 상담자에게 다 가르쳐서 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일정 잡고 자기가 기록하고 자기가 다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전화 받고 제가 일정 잡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그렇게 이제 바꿨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시는데 목적을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술 세션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 세션 교재에다 이름을 쓰시고 첫 번째 장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여기다가 이름 쓰세요. 여기가 이름 쓰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들 다른 데다가 이름을 쓰시나 막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거나 여기다 이름을 쓰시거나 여기다 이름을 쓰시거나 하시는데 뭐 하여튼 원하는 데 쓰세요. 네. 원래는 여기가 이름 쓰는 자리가 여기예요. 교재 이름 쓰는 자리가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의 개요를 한번 읽어보죠. 미술 세션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피상담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난 마음을 더욱 성경적인 의미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피상담자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미술 치료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이걸 미리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맞추려고 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꼭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이제 그게 뭐였다 이제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그게 사실 제일 정확한 거예요. 사실 그 미술치료에서 그 알아내는 그 모든 것들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융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집 그리면 뭐 그런 의미고 산 그리면 그런 의미고 뭐 해 그리면 그런 의미고 그게 융이 처음에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융이 그렇다니까 독일 학자가 그렇다는데 그 누가 반박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해 그리면 무슨 의미고 사람이 크면 무슨 의미고 이제 그걸 이제 외운다든지 본다든지 혹은 그거를 이제 참고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숨겨진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걸 알아맞혔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신분석유는 그런 알아맞추는 게 있는데 알아맞추지 못하면은 거기에 이제 맞추게 돼요.
그거 아니냐고,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정신분석 받았다는 사람 보면 당신이 보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 나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고. 절대 아니라고 해도 꼭 당신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그래서 하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다고. 세뇌를 당하는. 내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그렇게 이제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저항하고, 전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막 박차고 일어나기도 하고. 미술 세션도, 미술 치료도 이제 그런, 뭐, 맞추는 면이 있지만, 못 맞추는 면이 있고, 약도 그렇거든요.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용이 부작용보다 더 커서 부작용을 아주 최소화할 때만이 이제 약이 이제 판매가 되고 또 허용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미술 치료나 이런 것들은 인식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전문적인 뭔가 저명한 사람을 찾아가야 뭔가 이제 그걸 좀 오류를 좀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이제 미술 치료에는 있는 건데, 책을 읽어봐도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알고 있는 마음을 풀어놓고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계속 쉽게 말하면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렸으면 그 엄마에 대한 마음을 나타냈으면 그 마음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혹은 또 그거를 이제 확장해서, 그래서 처음에 의자 하나를 그렸으면 의자 옆에 있는 그 다음 걸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있는 환경을 그리게 하고, 그 다음 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가 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바꾸어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피상담자는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와 함께, 상담사와 함께 그에 대한 나눔,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게 하면 제 마음이 이런 거였군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그린 거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릴지를 처음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떠오르는 그런 어떤 구도가 있어요. 혹은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의지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혼자 있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같이 있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앉아 있는 그림, 서 있는 그림, 혹은 얼굴을 파묻고 있는 그림. 그러면서 그려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군요. 이제 이렇게 알고 이제 그걸 상담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상담 단계, 문제인식, 원인이해, 방법적인 변화 형성의 단계에 넘어가게 하는 거죠. 결국 상담이 끝나는 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 세션의 역할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찾은 사람은 욕구를 찾아야 되고, 욕구를 찾은 사람은 은혜를 찾아야 되고, 은혜를 찾은 사람은 결심을 찾아야 되고, 결심을 찾은 사람은 실천을 찾아야 돼요. 이게 계속 그래야 상담이 이게 종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계속 은혜만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좋아서. 1년 12달 은혜만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지쳐서 못해요. 중간에 끊어져요. 계속 감정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아주 소모적이라고요. 그래서 어쨌느냐? 다음 단계 넘어가야죠. 이제 심리 상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와는 좀 다르게 심리 상담의 개념은 그냥 풀어내는 데 의미를 두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 있으면 풀어내. 스트레스 있으면 풀어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영역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형이고 무슨 감정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그냥 하루 있었던 일 또 얘기하고 돈 받고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돈 받고, 그림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돈 받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전진이 없다, 혹은 또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와는 좀 달라야 되겠고, 그래서 단계별 잘 나가야겠고, 그리고 세션도 꼭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션 하시는 걸 기록을 안 하면 봐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을 했는데 코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인 잘못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심리상담을 어느새 심리상담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창피하더라도 꼭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네. 저기 여기서 영역이나 여기서 계속 좀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담자가 그런데 인정이 돼야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 단계에 그러면 인정이 돼야 넘어가죠. 그 사람이 당연하죠. 예. 안 되면 계속 그냥 그건 다 완전히 인정이 안 되면 그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세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정을 안 해. 혹은 인정을 못 해요. 근데 이걸 인정을 못 시키면, 이걸 이제 납득을 못 시키면, 이해를 못 시키면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도와야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넘어가자는데도 안 넘어가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조울증 환자였는데 계속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또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시간은 가는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션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는 세션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최소한 얘기는 좀 줄어요. 자기 얘기는 좀 줄고, 이제 여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뭐 너무 또 계속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발전이 없단 말이죠. 네. 어서 오세요. 자리를 여기 제가 자리 바꿔요. 네, 여기 가운데 자리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 앉으세요. 아니 괜찮아.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꽉 찼네요. 자,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단계별로 진전. 그리고 그 진전의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거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도를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을 꼭 지도를 받으세요.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상담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세션은 세션 기록에 하셔서 그거는 다 오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은 그 사람 이제 비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상담에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저랑 상의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급을 다 마쳤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저랑은 한 몇 년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케이스도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새 이제 유료 상담사로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면 우리 상담 센터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상담이 참 의미가 있거나, 지금도 사실은 제가 하는 상담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제 상담을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구나. 뭐 글 하나만 읽어봐도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담 신청으로 오는 건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도 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요. 남자란 한계, 또 뭐 나이의 한계, 혹은 지역의 한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정경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계시는데 부산에 계시는 구정경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고, 제주도에는 박정희 사모님이 계시는데 제주도에서 좀 더 이렇게 사실은 만나서 상담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전화로 하는 건데 전화보다는 만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거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이걸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성경적인 상담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돕는 거고, 저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담을 할 수 있게, 심리 상담에 안 빠지게 요걸 이렇게 봐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도 참 너무 상담을 잘하신다 되는 거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주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잘 배우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까지 저의 도움을 잘 받으셔야 되겠어요. 원래 심리 상담은 이런 걸 다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이거 다 돈 받는 거예요. 슈퍼비전 한 번 받고 한 번 받을 때마다. 왜냐하면 그게 기술이라서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과제다 코멘트 해주죠. 실습 바꿔주죠. 그래도 다 힘들었어요. 네. 하나기도 안 해. 네. 그래도 너무 까탈스럽다고 하시라고. 네, 왜 빨리 통과를 안 시켜주시냐고. 통과하면 뭐 하겠어요. 통과하면 그 잘못을 그대로 안고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소용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담해보세요 하면은 이제 이상하게 상담 안 나고요. 그러면 결국은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담 산대 왜 이렇습니까? 하게 되면 우리 상담센터와 성령 상담도 그렇죠. 성령 상담이 초기에 배운 분들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성령 상담 배운 분들이. 그래서 그런 악명도 돌았어요. 성경 상담한 사람이 왜 그렇지? 이런 얘기. 성경 상담한 사람이 왜 거짓말하지? 성경 상담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혼해 버리세요. 막 그만두세요. 막 그렇게 했거든요. 막 감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성경 상담한 분들이 이게 믿을 만한 분이 아니네. 이제 이렇게까지도 됐었던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자발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미술 세션 교재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다 찍었는데 다 하나씩 미리 사시고 두 권 남았는데 두 권 다 쓰셔서 장성원이 싼지 오시리란 걸 생각을 못했어요. 지난 학기에 여러 권 다 찍어놨던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설명만 들으시고 진도는 이제 이거 그냥 같이 보시면서 하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더 쉬는 시간에 좀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프린트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술 세션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과목을 통해서 상담자는 어떻게 미술 세션 진행하는지 배우게 된다. 이걸 배우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미술 세션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건 배우는 것에 그치는 거라 실제로 실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과제란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상담 실습이나 이런 데서 또 보완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세션 진행 방법 다른 세션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4가지 해석 질문 이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별 주제 그림과 개인별 세션 사례 이제 사례 연구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요. 참고사항 되겠어요. 세션 진행 방법은 다른 세션을 우리가 잘 배웠으면 쉬워요.
달라지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미술 세션은 미술 세션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신청한다. 그래서 신청해서 바뀌었죠. 실행한다. 실행한다로. 제가 이걸 다 바꿔 놓으면 이 교재에서 그를 체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함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일일이 좀 바꿔 놓으시지 그러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교재가 지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함께 바꾸는 거예요. 미술 세션 신청이 되면 담당 간사에게 문자 연락하고 담당 간사는 피상담자에게 연락할 적절한 시간을 예약한다. 이건 이제 등록의 경우에서 이렇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지우시면 되겠어요. 그냥 상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담이 이제 4번씩 예약을 이제 최대 4번,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 최대 4번씩 예약을 하는데 그 4번 예약 중에서 내가 다음 시간에 미술 세션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미리 이제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미술 세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담 회기 내에 이 미술 세션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요.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청하는 게 바뀌었어요. 미술 세션은 현재 전화 상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담자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시간에 예약하면 된다. 그래서 그 상담 시간 내에 전화 통화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모든 전문 상담을 제외한 일반이나 혹은 인턴 상담은 전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술 세션도 전화로 하게 돼요. 네. 시간이 예약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성경 세션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담 일정 게시판에 기록한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그거를 상담 일정 게시판에 기록을 해야 돼요. 상담 일정 게시판은 모든 과정을 다 적어놓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예약뿐만 아니라 상담 일정 예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상담 진행 과정까지도 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든 홍길동이라는 가상, 실습 상담으로 가상을 한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악 세션을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미술 세션도 이렇게 예약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2016년 예를 들어서 11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3일. 그러면 우리 7일 뒤에 11월 10일 목요일에 세션을 한다. 그러면은 오전 10시에 미술 세션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혹은 그 전에 이게 상담이 예약이 돼 있다. 그래서 3번째 한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때 이제 미술 세션이라고 추가를 하셔도 되겠고. 그러니까 요 회기는 그냥 만나는 숫자예요. 한 번 만났고, 2번 만났고, 근데 3번 만났고, 그리고 여기다가 미술 세션.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날 때는 예를 들어 17일에는 미술 세션은 그날 했고 이거는 그냥 다시 전화 상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전화 상담은 4번. 그럼 이제 4회가 되는 거죠. 4회 전화 상담. 자, 그렇게 해서 회기에다가 이걸 했으니까 이거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넣읍시다.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또
뭐예요? 전화. 옆에서 전화는 좀 싸우는 줄 알았어. 눈이 아까 꼈나해서 감독님이 아, 세게 네. 들어가서 아, 네네네. 이렇게 계단 옆에서 전화를 했어요. 화단 옆에서 계단 계단 누구죠? 누구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그림 주제를 알려주고 주제를 생각하면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림 주제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미술 세션인데 무슨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지. 그래야 내용은 상관없이 미술 세션의 어떤 그 세부적인 과정은 몰라더라도 그냥 개략적인 과정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모습을 그려보기. 그림 그리는 거 뭐 어떤 걸 그리는가는 좀 이따 배울 거고요. 그냥 아무거나. 근데 이제 주제, 그림 주제는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홍길동이 이렇게 미술 세션을 이런 주제로 했구나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상담사가 보는 거고 또 제가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보면서 꼭 그 주제보다는 좀 다른 주제가 좋겠네요.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저한테 다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말로만 하면 저도 많은 사례를 보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저거 낫고 또 저거보다는 이게 낫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미술 세션을 할 건데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무슨 종이에요?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 종이에 나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스케치북은 되나요? 괜찮아요. A4지 되나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아무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럼 이제 알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비상담자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의 종류는 은혜의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다. 6가지 은혜의 주제에 따라서 욕구와 대비되는 그림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악 세션하고 마찬가지인데 음악 세션과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제별 그림을 그리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단계별 그림이 두 번째거든요. 주제별 그림이 더 우선돼요. 그래서 단계가 8단계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전체 상담에 진행되는 세부 단계거든요. 1. 영역 2. 유형 3. 감정 4. 욕구 그다음에 5. 은혜 결심 실천 사역 하면 이제 상담이 끝나요. 근데 이제 주로 여기 은혜 주제에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그림에 이제 6가지 주제가 있어요. 은혜 주제에 처음에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용서 동행 그 다음에 충만 자, 이게 이제 은혜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6개의 주제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직적인 요 은혜 주제 내에서의 이 6가지 은혜 주제 중에 하나로 그림 그리는 거를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다른 단계, 영역 단계에서 혹은 뭐 유형 단계에서, 감정 단계에서 단계별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수직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6가지 은혜 주제에 따라서 욕구에 대비되는 그림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상담자는 비슷한 그림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통찰을 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 대비되는 욕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미술 세션을 해봐야 이제 늘어요. 많이. 그래서 왜 은혜에서 이제 주로 이걸 하냐면 은혜 단계를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욕구가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제일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되면 다른 단계가 쉬워요. 근데 다른 단계는 아무리 잘해도 욕구를 은혜로 못 바꾸면 그게 마음이 바꾸는 거거든요. 이전에 내가 유익을 원했던 사람인데 계획으로 바뀐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바뀌거든요. 이게 잘 또 그게 의미 있게 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계획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게 하면서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꾸만 설교해주면 설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은혜가 좋다, 계획을 바라더라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세션을 하는 거예요. 미술 세션. 그리고 그런 이해를 할 때 이제 여러 번 이제 하게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 100명의 미술 세션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똑같이 100명을 계획을 이제 주고 계획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통찰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자기만 아는 거예요. 통찰은 결국 목걸이를 꿰는 줄과 같아요. 그래서 목걸이의 그 구슬을 요거 깨고 요거 깨니까 이게 이렇게 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런 연관관계가 있구나. 이제 이게 통찰이에요. 그리고 이런 통찰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터득하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이 사람이 전에도 이걸 그렸는데 이 사람도 여기서 이걸 그렸고 이 사람도 이것을 이걸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 이제 통찰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찰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걸 이제 터득할 수 있게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경험의 요령들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찰을 발견할 때 좀 더 욕구에서 은혜로 쉽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관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써요. 신의 한 수.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신의 한 수? 바둑에서. 이제 지난번에 알파고와 이세돌 할 때 그 신의 한 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막 아무리 봐도 이거 지겠는데 이건 지는 거야.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이세돌이 딱 그 뭐 187수인가 같은 그 숫자가 있던데 그 수 하나를 두니까 전세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이제 근데 이게 매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돌이 요번엔 또 커제한테도 졌어요. 또 알파고는 이겼는데 또 커제한테는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이 어려운 거예요. 매번 달라지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욕구를 은혜로 바꾸지는 안 돼요. 그러면 상담을 왜 하겠어요? 어떻게든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욕구를 은혜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얘기하는 어떤 한계에 이르렀어요. 이제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어요. 이제 자꾸 설교만 하게 돼요. 그럴 때 그림을 그려보고 그 그림 속에서 그 힌트를 찾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린 거다. 당신이 그린 건데 이 그림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그냥 주입식의 얘기에서 이제 내가 표현되어진 것 속에서 찾으니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보는 거죠. 그런 보관을 가질 수 있어요.
세션 진행은 피상담자가 이미 그린 그림을 어떻게 하냐면 사진으로 찍어서 상담자에게 보내요.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피상담자가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지금 전화 상담인데 상담자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그게 처음엔 될까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정 사모님이 그걸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사이트에 올리면 이제 저도 보게 되고, 올리기 어려우면 저한테 직접 보내서 제가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 모든 그림들이 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이제 핸드폰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이 이런 것도 이런 거죠. 핸드폰에 사진 찍고 보내고 이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 같았으면 못했을 거를 지금 많이 편리해진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이정선 사모님이 일부러 왔어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막 스케치북에 그리게 하고 애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찍어서 내용만 딱 보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해졌죠. 그 그림을 보면서 세션을 진행하는 거예요. 세션 진행 방식은 상담자는 그림을 보면서 피상담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상담자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담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상담자는 그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그려진 그림에 추가 그림을 덧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그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션을 진행한 다음에 그 그림 사진으로 전송된 그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세션 기록란에 피상담자의 이름을 이니셜로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볼 수가 있어요. 피상담자 이야기를 세션 기록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미술 세션. 그래서 이렇게 그렸죠. 이런 식으로 오래된 거 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니셜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송되어 온 그림 내용이에요. 잘 그렸죠. 그림 엄청 잘. 이건 벌써 종이 질감이 지금 이게 지금 이제 프로젝트는 잘 안 나오는데 아트지 같은 형식이 되어 있네요. 일반 A4지가 아니네. 아트지 스케치를 하는 사람이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쓰고 이제 올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야, 손도 뭐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그러고 좀 그리기 어려워. 진짜 뭘 이렇게 너무나 이걸 상당하게 마음을 그리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림 아주 못 그린 경우가 뭐가 있나요? 근데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쉽게 또 그래. 이렇게도 그려요. 난해하지. 저걸 보고 무슨 말을 해주나. 무슨 짓을 이렇게도 그리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이후로 그림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도형만이라도 그려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선이라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뭐 솜씨 뽐내기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못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림을 이렇게도 그렸어요. 이렇게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식만이라도.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백지에다가 나름 머릿속에서 구상한 그거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이제
함께 얘기한다.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가. 처음에 할 때요. 네. 처음에 동기부여할 때 이게 자기는 사람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이나 사람을 점으로 그려도 괜찮다. 선이나 아무거나 세모나 네모나 동그라미나 그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개념이 그 요소들이니까 편안하게 어떤 것들은 있잖아요. 팔다리가 뭐 사람하고 안 그래도 괜찮고 사람이 점을 찍으면 해골로 해골처럼 그려도 네. 괜찮다. 편안하게 그려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림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인을 여러 명이 상담을 한다. 혹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라도 아이디로 각각 이제 세션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분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JAHE라는 이 분은 한나 분이 성경 세션을 했고 세션은 다 모아두는 거니까 최지혜 선임이 음악 세션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지가 성경 세션 이건 다른 사람이다. 이니셜이 틀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미술 세션을 했고 데이지가 성경 세션을 했고 원장님이 또 성경 세션을 하는 등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한 사람은 그 이후에 계속 코멘트로 이렇게 답글로 쭉 이어달면 돼요. 그리고 그렇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을 쭉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분한테 상담받다, 저분 상담받다, 저분 상담받다 그러면 각각을 다 각각의 이름으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걸 밑에다가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을 할 때는 자기 걸로 새롭게 적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초창기 아까는 선생님이 다 세션을 이게 초창기 방식이었죠. 초창기 방식이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음악 세션 담당자 최지혜 집사님 음악 세션 하고 성경 세션은 예전에 또 한나 집사님이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지 않은 방식대로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예전엔 한 사람이 여러 명 했던 거를 이제는 한 사람이 그냥 혼자서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리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할 때 그거를 그대로 쓴다 이렇게 쓰시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기록한 내용에 추가를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자신이 행한 세션과 자신이 담당한 피상담자를 구별하게 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맡은 피상담자에 대한 세션을 진행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술 세션을 지금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과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교재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고 사례 내용들이. 그래서 해본 결과 뭐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것도 이제 우리 미리 우리 간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니까 새로 배우시는 이제 정식으로 새로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변화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시행착오는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특별한 경우에 세션 담당 간사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전 기록과 상관없이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여 입력한다. 이거는 그냥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내가 세션을 해야만 하는데 참 너무 훌륭하신 간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션에 아주 독보적인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분한테 한번 세션을 받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새롭게 기록을 하는 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상담한 사람을 내가 하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꼭 그분한테 세션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성경 세션을 위해서 하는데 네. 그 계획에서 있잖아요. 제가 계획을 했는데
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동일한 계획 1번을 갖다가 1번을 했는데 그 시간 또 다른 이제 지나가 1번을 또 하면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관계는 없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왜 생겼냐면은 이렇게 간사 세션 담당자가 이렇게 매번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은 세션 성경 세션을 담당자가 꾸준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만약에 혹시 나중에 뭐 이런 경우처럼 담당 간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다른 걸 하는 게 좋죠. 이미 한 건 어쩔 수 없고 계획을 했는데 또 계획을 전달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이렇게 봤는데 네. 그 이거 그 현미 씨가 그거는 꽤 오래 몇 년을 했죠. 네네네.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네. 다 끝났단 말이에요. 네. 계획이 다 끝나고 뭐 다 끝나 다시 시작하면 다시 또 계획부터 들어가면은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일본부터 계획부터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어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다른 주제를 찾는 게 좋죠. 다른 주제를. 그분이 주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계획 성경 세션을 다 했다. 그럼 이제 계획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음 주제를 하는 거죠. 능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경 세션은 한계에 이르렀고 미술 세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 다시 말해서 계획을 또 반복한다. 이거는 좀 어렵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야 말씀하시는 다 같았는데 네. 계속 올해가 이분이 계속 하고 싶다. 네. 어쨌든 전부 자체가 다 한계가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세션 못 하는 거죠. 안 해요. 네. 그럼 이제 성경 세션은 이제 안 하는 걸로. 다 찾는데도 아니면은 네.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책 한 권을 다 띄었다. 시간마다 성경의 감동을 해가 다르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하고 난 뒤에도 옛날에 받아들인 계획을 자기가 느끼는 거하고 주제에서 오늘도 내가 느끼는 계획에 의한 주제가 이렇게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또 생각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 그 주제는 미술 세션 주제가 아니라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 성경 세션이랑 미술 세션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제가 달라요. 그리고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예, 그거는 그냥 사례별로 얘기할 때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과목에서 그 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가 돼서 그거는 이제 1년 이상 한 사람의 얘기거든요. 이거 미술 세션이 아니라 성경 세션. 그래서 이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좀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네. 별로 그거는 따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질문하실 때 제가 커트하는 걸 양해를 해주세요. 예. 아니면 이게 듣는 분들이 되게 아주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듣는 걸 보면 예전에는 뭐 질문하는 게 안 들려요. 뭐 막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 다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장면을 또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새로운 기록을 이제 입력한다라는 거, 이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바뀌더라도. 예, 그래서 이 사람과 인턴 상담을 하다가 끝나서 다른 분하고 인턴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갔다 한다면 이제 다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기록에 이어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미술 세션 기록은 상담 시간에 상담 자료를 활용한다. 다른 세션하고도 비슷한데 세션은 세션에만 몰입을 하셔야겠어요. 세션 하다가 상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세션을 하는 거니까 얘기하다가 막 뭐 또 자기 얘기 막 나올 것 같으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끊고. 그래서 세션은 질문과 답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다 한 다음에 상담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미술 세션 간사가 자기 나름의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왜 그런 주제를 주었는지를 기록해서 향후 좀 더 그림 주제에 대한 통찰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그래서
요 내용은 세션에다가 쓰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상담 기록에다가 주를 상담 기록란에 기록해서 좀 더 그림 주제에 대한 통찰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주제를 한 이유는 그는 이 사람의 영역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함이다. 유형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함이다. 감정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 은혜의 주제에 대해서 이걸 해보게 한 것은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알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런 과제를 했는가, 왜 그런 주제를 주었는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주제를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럼 이렇게 왜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뭐랑 연결되는지, 그럼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손을 그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상담 기록란에 적어놔야, 그래야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제 자기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좋은 건 그냥 놔두는 거, 좀 이상한 거, 잘못된 거는 좀 이제 제가 고쳐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찰이 중요해요. 통찰을 잘 갖고 그냥 아무 이제 어떤 그 계획 없이, 고관 없이 그냥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고, 이걸 어디로 이걸 가야 되는데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 미술 세션을 해야 이게 딱 그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미술을 조예 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미대 출신이 미술 세션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담자가 미술 세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이정선 사모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미술 세션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루타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려보라는 걸 이제 이정선 사모님 막 그렸는데, 하루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그런 걸 다 아시냐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미술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담자라서 아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미술에 조예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갈 수가 있어요. 대싱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림에 뭔가를 어떻게 가미를 해주려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색을 안 칠하는 게 원래 이제 기본이에요. 색을 칠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서. 근데 좀 더 이제 조예가 깊으면 색을 쓰셔도 된다고 이제 했거든요. 내가 또 색감이라든지 그런데 어떤 좀 통찰이 있어서 그걸 또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색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색감이 별로 없어서 색을 쓰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모양만 그리느라 색을 배제한 건데, 여러분들 중에 색감이 있으신 분 계시면 색을 칠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의미를 좀 더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선과 펜으로만 그리기, 흑백으로 그리기 하셔도 되고, 주제 내용과 그 다음에 제시한 주제 내용과 알게 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전부 세션 기록란에 기입해 놓는다. 상담 기록은 그 내용에 대한 좀 은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담 기록란에. 그 다음에 주제와 그 다음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세션과 관계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 수준 이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세션 기록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고, 내용, 자, 질문과 답, 그림에 대한 질문과 답,
전체적인 거라 특별히 뭐 이게 무슨 사례지, 무슨 내용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많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상담 기록에는 그런 은밀한 부분들을 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담 기록은 어디 있냐면은 일반 상담 기록, 전문 상담 기록은 이제 제가 쓰는 페이지고, 여러분은 일반 상담 기록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뭐 미랄, 온유한 테이, 이게 이제 처음 그 실습할 때 상담 경험할 때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우리 실습용으로 정신분열, 홍길동 해놓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악 세션 적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정을 해서 넓게 보려면 이걸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좀 금을 치시고, 그래서 2016년도에 아까 우리 홍길동 한 거 어딨어? 이걸 갖다가 붙여보죠. 기술 세션 주제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일정에다가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이 주제를 한 이유, 가정 영역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 정도로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아, 이런 주제를 왜 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션 내용은 세션 기록에다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세션 했다는 것만 적어 놓으셔서 미술 세션 실행,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용 혹은 소감 등은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줄여서 저장하면, 그러면은 깔끔하게 보게 되죠. 상담 기록란에 이렇게 쓰는 거는 주로 이거를 계속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걸 바꾸세요, 저걸 바꾸세요 할 때는 여기다가 코멘트를 제가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참 잘 됐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드렸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수정해서 이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코멘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코멘트의 내용을 한번 써보니까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깔끔하게 되지가 않고, 그래서 다음번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했고, 우리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 두 번째 2장 4가지 해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